안녕하세요, 크루투데이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 촬영을 정말 오랜만에 하는데 제가 정말 늦게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는 만큼 대한항공 공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참고하셔서 다음번에 진행되는 대한항공 공채 때는 여러분들이 실수 없이, 후회 없이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대한항공 이번 공채 원래는 100명 조금 넘게 뽑을 예정이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마지막 단계까지 가보니 100명보다 조금 덜 채용을 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2월 21일에 채용 건강검진이라든지 신원조회라든지 다 해보고 그 다음에 사실 입사를 해봐야 정확하게 숫자를 알 수 있기는 하지만 100명이 안 되는 두 자릿수 인원이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공채 때 내가 3차에서 떨어졌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정말 많이 부족해서 불합격했나? 이런 생각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기존처럼 공채를 진행했다면 3차 왔던 인원 정도는 대부분이 입사를 했어야 했는데 워낙 이번에 채용을 한 인원이 적다 보니 결과가 다소 아쉬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하셔서 다음 공채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공채가 첫 지원이시라든지 혹은 이번에 조금 앞 단계에서 불합격하신 분들은 내가 왜 불합격을 했을까 리뷰를 꼭 해보셔야 해요. 학생들이 제일 안 하는 게 복습입니다. 내가 왜 떨어졌을까? 이거를 고민을 해보고 분석을 해보고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학생들은 나 영상에서 떨어졌잖아 이러고 말아요. 영상에서 떨어졌는데 뭐 그럼 그 다음 스텝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 스텝을 좀 우리 학생들은 준비를 많이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제가 한번 같이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를 좀 해드릴 거고요. 전반적으로 2023년 공채 어떻게 진행되었었는지 한번 리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한항공 공채가 2022년 10월 14일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공채가 2019년 3월이었어요. 거의 3년 7개월을 공채 없이 지내다가 22년 10월 14일에 공지가 떴습니다. 근데 그 전에 채용 설명회에서 이제 23년 1, 2월에 진행이 될 거다라는 공지가 있었는데 그게 잠깐 떴다가 없어졌어요. 생각보다 조금 더 빨리 채용을 진행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내가 지원을 하고 싶었으나 토익 점수가 없어서 지원을 망설인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서류 전형이 10월 14일부터 11월 4일까지 진행이 되었었고요. 사실 이 기간이 넉넉해 보일 수는 있지만 토익을 응시하고 토익 점수가 나와서 그 점수를 낼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아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이 대부분 토익 스피킹 오픽으로 몰렸고 이때 토익 스피킹이 정말 서울 지역, 경기 지역은 다 마감이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여러분들 뭘 느끼셔야겠어요? 아,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내가 공채는 진짜 언제 뜰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둘 걸. 진짜 우리 학생들 중에 토익 스피킹 오픽 봤으나 정말 기본 점수만 받아서 그냥 이렇게 넣는 바에는 나 안 넣을래요. 지원 안 할래요. 했던 학생들, 포기했던 학생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깝죠. 내가 합격생이 될 수도 있었는데 지원 자체를 못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여러분 지금 2월이잖아요. 지원 안 하셨던 분들, 영상 과정에서 탈락하셨던 분들 토익 업데이트 이미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 근데 예전이랑 토익 점수 똑같은데요? 이런 분들은 지금 이미 늦으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채용은 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고요. 그때마다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다음번에 넣지, 다음번에 넣지 이러다가 시간이 한 1년, 2년 금방 갑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서류 전형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 대한항공 서류 전형 여러분들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기소개서의 내용으로 합격과 불합격이 나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대한항공 자소서 인사과 직원들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필터링 되는 조건들이 있어요. 학점이라든지 어학이라든지. 근데 어학도요, 토익만 하나 있어도 되고 토익 스피킹 하나만 있어도 상관없어요. 지금 최종 합격한 학생들 중에 토스 하나로 합격한 학생 있고, 물론 130점 아니죠. 그 딱 기준 레벨의 점수는 아니겠죠, 당연히. 하지만 이 점수 하나만으로도 내가 면접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 한다면 최하까지 가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대한항공은 늘 그래 왔고요. 그래서 필터링 되는 기준에 걸릴 만한 내용이 없다면 대한항공은 최대한 모든 합격생들을 직접 만나보자, 한번 보고 평가해보자 마인드로 접근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저 그럼 학점도 3.0 넘고 토익도 높아요. 학교도 저 나쁘지 않아요. 다 괜찮은데 왜 그럴까요? 근데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긴 해요. 일단 첫 번째, 자소서 문제를 꼽자면 유사도가 높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물론 크게 합불에 영향은 없지만 본인 에피소드를 쓰셔야 돼요. 근데 가끔 내 에피소드 쓰지 않고 어디에선가 봤을 법한 정말 모범적인 내용들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리고 본인이 썼을 수도 있고 긁어왔을 수도 있고 명언을 긁어왔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유사도 측면에서 필터링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를 좀 하시고, 그래서 저도 사실 자소서 유료 첨삭을 할 때 절대 그 학생의 에피소드를 제가 물론 정리를 해드리거나 보완을 해드릴 수는 있지만 아예 생뚱맞은 얘기를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유사도가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나 학점 괜찮았고 어학 괜찮았는데 서류 떨어졌어요 하시는 분들은 자기소개서 유사도, 근데 그러면 첨삭 과정에서 내 에피소드가 뭔가 많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내가 했던 일이 아니라 안 했던 일이 뭔가 이상하게 바뀌었다라든지 좀 어디서 봤을 법한 문장들이 좀 많이 보였다라든지 이러면 유사도가 높아질 수 있고, 너무 FM적인 모범적인 답변들 있죠. 이런 부분이 좀 추가가 많이 되면 유사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력이 너무 짧게 자주 바뀌었다 하시는 분들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자격증 이제 토익 스피킹 제외하고 뭐 HSK 어학 제외하고 국가공인 자격증 그닥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유도나 이런 거 많이 좀 준비를 하시는데 되게 기본 자격증들을 취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 그렇게 합불에 큰 영향 미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서류 전형, 특히나 대한항공을 노리시는 분들은 너무 과하게 준비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서류 전형은 좀 간단하게 준비를 하시고, 대신에 나의 에피소드를 자소서에서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까, 이거 2차, 3차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내 에피소드 나열 형식으로 갈 건지 아니면 하나 꼽아서 디테일하게 들어갈 건지, 근데 내 내용, 내 에피소드 디테일하게 들어가도 손색 없는가 파악을 제일 먼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채용 한 12,000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이 중에 합격생들 거의 한 70~80% 이상은 다 합격했을 거고, 저희 학생들 중에서는 딱 130점 하나 이런 식으로 냈던 학생들은 안타깝지만 불합격했습니다.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토익 스피킹이 130점이라고 무조건 떨어뜨리냐? 이건 아니지만, 물론 토익 스피킹 130에 토익이 뭐 커트라인 정말 언저리 있으면 물론 합격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근데 토익 스피킹 딱 한 개만 넣었던 학생들은 불합격한 케이스가 한 2명, 1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다음번 공채 준비를 하시고, 토익 스피킹밖에 없어요 하시면 최소 150점 이상은 취득을 하셔서 지원을 하시고,
그거 하나 있으면 최종 합격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습니다. 대한항공이 이걸로 그걸 크게 문제 삼지는 않으니까요. 대한항공은 이렇게 하나 넘어가면 허들째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일단 서류 전형에서는 그 정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간단하죠. 기간은 생각보다 길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월 14일부터 11월 4일까지 하면은 20일 정도 되잖아요. 한 3주 정도 되는 기간인데 3주면 충분하죠. 새 항목, 그렇게 어렵지 않은 새 항목이었지만 이 새 항목을 보면, 그리고 이 회사에서 지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를 알 수 있어요. 그냥 이거 생각 없이 또 막 그냥 써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게 지금 이 시점에서 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본 사항이구나 라고 포인트를 찍고 그거 에피소드 맞춰서 진행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대부분의 지원자들 서류 전형 합격했고, 이번 채용부터 바뀌었던 게 영상으로 1차가 대체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 영상이 유리한 학생이 있고 불리한 학생이 있어요. 이거는 명확합니다. 제가 딱 봤을 때 실제로 가서 영상보다 실제로 가서 면접을 봤을 때 유리한 학생들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시대가 변했고 우리가 면접을 보는 방식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적응을 하셔야 되고, 이걸 왜 이렇게 봐? 이게 아니라, 그럼 이제 여기에 맞춰서 난 뭘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좀 찾아보셔야 돼요. 영상 질문 주어졌습니다. 자기소개 하나에 이 질문들 중에 택 1. 근데요, 이 앞에 나온 회사 관련된 질문들, 특별한, 어떠한 특이한 아이디어를 냈다고 해서 이 지원자를 뽑아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마케팅팀에 지금 지원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준비, 원고 준비 시간 그렇게 오래 쓰시면 안 돼요. 영상을 11월 18일부터 11월 25일까지 딱 일주일간 제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10월 14일부터 11월 4일까지 서류를 내고 11월 18일에 발표가 났는데 11월 18일부터 11월 25일까지 영상 제출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일주일이잖아. 딱 7일이잖아요. 그러면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고 작성은 하루 안에 끝나야 돼요. 18일, 19일 안에 그게 끝나야 되고 20일부터는 영상을 찍으셔야 되는데, 학생들이 이번에 좀 많이 좀 실수를 했던 게, 이거 쓰는 거 막 자료 조사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해요.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너네가 외울 거고 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 너네가 원고를 보고 하든 외워서 하든 그건 그렇게 평가 항목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공지를 했고, 내가 스크립트를 이런 식으로 보고 하더라도 그게 합격과 불합격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뭔가 이 내용을 막 특이하게 적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준비 시간이 길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24일, 25일의 영상을 그 전까지 막 직전까지 찍다가 급하게 제출을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완성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영상, 물론 외적인 부분 보지만 영상에서 느껴지는 그 어색함, 연습 부족 때문에 일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그 부분 여러분들이 지원 이미 해보셨던 분들은 내 영상 어땠는지 지금 시점에 한번 다시 보세요. 어색하지 않는가? 국어책 읽듯이 하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너무 과하진 않았는가? 내용이 너무 톡톡톡 튀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그 유의사항 맨 윗부분 보시면 과도한 어필 금지라고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승무원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다들 텐션이 좀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합격생들 공통점을 보면 좀 캄한 친구들이 많았어. 좀 차분한, 그냥 조곤조곤 힘 빼고 얘기하지만 자연스럽게 이 3분어치 영상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과도하게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첫 문장에서 이 사람들을 막 사로잡겠어. 막 비유하고 명언하고 막 특별한 문장, 특이한 문장 쓰고 이러면 약간 첫 그 영상을 열었을 때 그 대한항공 인사과 직원들은 피로도가 쫙 올라가요.
근데 저도 물론 대한항공 오랫동안 몸을 담았던 사람이기는 한데 대한항공 스타일은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런 거를 그렇게 그닥 선호하지 않아서 저는 이제 밴쿠버에서 대한항공 지점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객실에서도 근무를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그 회사 사람들이 물론 외향적인 사람들이 대다수긴 하지만 특이한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외향적인 그런 성향과 내가 특이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그 중간에서 체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영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특이한 첫 문장 하지 않으셨었어야 했고, 너무 과한 발금 안 하셨어야 했고, 너무 이제 조근조근하지 못한, 너무 뭔가 급해 보이는, 그리고 너무 어색해 보이는, 카메라를 보고 국어책을 읽는 듯한 그런 느낌들 많이 없으셨어야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게 영상이 또 처음이고, 이게 약간 가이드 영상은 또 그 말하는 내용이 되게 빨리 감기로 이렇게 지나갔다 보니까 감을 많이들 못 잡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 공채도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실제 사람과 대화하듯이 본인의 이미지 메이킹에 좀 중점을 두셔야 하고요. 이러려면 최소 3일은 쓰셔야 돼요. 근데 그 전에 영상에 활용할 원고 완벽하게 작성하시고, 하루는 또 숙지해야죠. 숙지하시고 나머지 3일을 촬영하시는데, 3일 촬영을 하실 때 내가 첫 부분에서 틀렸어도 끝까지 가셔야 돼요. 중간에 틀렸어, 다시 처음부터, 이래서 발전이 없었어. 앞에만 막 진짜 몇백 번을 찍고 뒤에는 학생들이 이제 막 이렇게 돼버리는데, 그러니까 영상의 퀄리티가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음번 영상을 촬영을 하신다면 최소 3일 이상 촬영을 하시되, 영상을 한 번 찍더라도 끝까지 3분을 끌고 갈 수 있으셔야 돼요. 중간에 틀렸더라도. 그걸 최소 3일을 해보시고 그 중에 내가 잘된 영상을 선택을 하셔야지, 1분 앞에서 틀렸다고 틀렸어 다시, 틀렸어 다시, 이렇게 해서는 끝이 안 났던 케이스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저희 학생들 정말 일주일 내내 찍은 학생들도 있었는데, 그 핸드폰 보면은 막 영상이 수백 개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1분이네. 그 안에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뒷부분이 발전이 없어. 뒷부분 내가 말을 안 해봤거든. 그래서 다음번 영상 촬영을 하신다면 틀리더라도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최소 3일을 하시고, 이틀 원고 쓰고 숙지하고 3일은 3분 완성하는 그걸 좀 염두를 하셔서 촬영을 해보시고, 나머지 하루 정도를 이제 마지막 셀렉 후 제출, 그렇게 계획을 잡으셔야 돼요. 그럼 3일 내내 저 메이크업 해야 되나요? 하시는 게 좋죠. 확실히 여러분들이 많이 메이크업을 받아보시고 내 모습을 보시면서 촬영을 하시면 훨씬 더 퀄리티가 좋은 영상이 뽑아지기는 합니다. 저는 물론 이제 이 영상을 바로바로 촬영을 해서 업데이트를 하려고 좀 웬만하면 원테이크로 촬영을 하고 중간중간 편집만 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기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최대한의 기회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 최소 3일 정도는 좀 비용과 시간을 좀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소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장소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요. 집이든 스튜디오든 어디든 상관은 없지만, 내가 마음이 좀 편하게 집중할 수 있는,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으시는 게 좋고, 한 번 촬영할 때 2시간을 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11월 25일까지 영상을 받고 이 영상 합격자 발표가 12월 14일에 발표가 됐고요. 12월 14일인데 오후 한 4시 40 몇 분쯤, 그러니까 정각에 발표가 안 됐어요. 5시에 딱 발표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고, 거의 2주 이상이 걸린 거죠. 근데 회사에서도 처음 진행하는 이 채용 방식이었으니까 얼마나 고심을 많이 하셨겠어요. 정말 여러 번 봤겠죠. 물론 이제 썸네일만 보고 커트커트 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었겠지만, 고심 끝에 이걸 발표를 했던 것 같고, 이렇게 영상 합격자가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이 12월
20일, 22일 이렇게 3일이 진행이 됐는데요. 한 6일 정도 시간을 주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시간을 오래 주지 않고 바로바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시간을 조금 주는 대신에 합격자 발표를 우리가 언제 할 거다라는 공지를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래서 학생들이 좀 기다리는데 애가 많이 탔던 공채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2차 면접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면접의 총평 지원자들이 왜 이렇게 질문 이해를 못하지? 이게 제일 컸어요. 그리고 이번 면접 솔직히 말을 하면 2차, 3차는 정말 쉬웠어요. 물론 어려운 거 조금 있었는데요. 하실 수는 있지만 그건 진짜 약간 뭐 개인적인 질문이라든지 어떤 특정 지원자에 대한 것들이 이제 그 분야에 관련 있는 부분들이 조금 어려웠던 건 있었지만 뭐 본인 관련, 우리 항공사 관련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어려운 게 없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관들이 느꼈을 때 왜 질문을 이해를 못할까? 라는 피드백이 제일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사실 말이 2차 면접이고 이게 옛날엔 2차 면접이 임원 면접이었는데 이번에 물론 임원분들이 들어오시긴 하셨지만 면접 장소도 등촌동이었고요. 면접도 15분 단위로 다 끊어서 봤어요. 영어 면접이랑 그 면접이랑 실제 한국어 면접이랑. 근데 그래서 아예 애초에 처음부터 편하게 면접 보시고 유니폼 한복도 이번에 안 했고요. 편하게 하시고 우리 회사 관련된 거 안 물어볼 거니까 그냥 편하게 보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간단히 요약하면 2차 면접은 등촌동에서 받고 유니폼 한복 안 했고 질문이 보통 2개가 나왔는데 외워서 올 수 있을 만한 이제 좀 준비될 만한 질문 하나, 준비 안 될 만한 질문 하나, 딱 이렇게 2개 약간 기본적으로 물어봤는데 일단 준비될 만한 질문은 잘했어. 근데 외운 티가 그 숨소리 하나하나까지 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준비를 안 했을 만한 질문은 아니 이게 질문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질문 이해를 못해? 이런 반응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예를 들면 이거죠. 본인의 장단점 말해보세요 였어요. 그러면 학생들은 장점 따로 단점 따로 준비했던 거야. 그래서 이 2개를 내가 간단하게 말을 하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 말을 못하는 경우 있었고요. 또 질문 중에 하나가 본인의 이상형을 연예인에 빗대어서 말씀해 보세요 였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말을 못하는 케이스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질문 사실 훑어보면 진짜 딱 그 정규 수업에 준비하는 내용들이 다 나왔어요. 기본 질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의 내용이 오잉? 저 지원자 지금 질문 이해 못한 것 같은데? 이런 케이스들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요즘에 실제로 학생들이 좀 짧은 어떤 매체들 있죠. 뭐 영상도 그렇고 뭐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뭐 유튜브도 그렇고 무언가 좀 짧게 넘어가는 부분들을 좀 많이 접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질문이 길어지거나 2개가 합쳐지면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의도를 파악도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그렇게 2개가 합쳐지는 경우에 시간이 짧잖아요. 다대다니까 말을 하면서 본인이 하는 말에 집중을 못해서 그러니까 입은 말은 하긴 해. 근데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를 몰라. 그런 케이스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2차 면접 때는 의외로 평가가 좀 빨리빨리 끝난 케이스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미지는 근데 요즘에 진짜 너무 다 상향 평준화가 됐는데 면접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좀 준비 자체를 잘못했다. 딱 그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기출문제를 진짜 보고만 왔구나. 이런 느낌이 좀 많이 강했습니다. 근데 면접 가면요. 자기소개하세요. 지원동의하세요. 장단점 말해보세요.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조건을 주고
그에 맞는 답변을 듣고 싶어서 되게 디테일하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학생분들은 내가 준비를 했던 어떠한 부분이 얼핏 이렇게 싹 지나가면 그거에 이제 꽂혀서 그 다음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좀 불합격한 케이스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뭐 그 이외의 케이스들도 있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80%에 해당하는 케이스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차는 등촌동에서 받고 질문 2개밖에 안 하면서 면접관들이 우리 회사 관련된 거 안 물어볼 거고요. 어렵지 않게 보겠습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지원자들이 많았다. 이걸 이제 앞으로 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은 면접을 준비할 때 긴 질문이 들어와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 질문 이해하는 능력, 질문의 의도 파악하는 능력 길러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12월 20, 21일, 22일에 면접 봤던 거 1월 3일 화요일 거의 이제 4시 58분쯤에 합격자 발표를 했습니다. 연말 이제 크리스마스 지나고 연초 지나자마자 합격자 발표를 했고요. 3차 면접에 갈 수 있었던 인원 자체가 적었어요. 거의 300명이 안 되는 인원이 3차 면접에 갔었고 200명 초반대로 알고 있고요. 그 3차 면접은 1월 11일, 12일, 그러니까 한 일주일 조금 더 넘게 시간을 주셔서 면접을 받고 3차 합격자 발표는 23년 1월 27일 금요일에 진행이 됐는데 이때는 그냥 합격했습니다 혹은 불합격했습니다만 공지를 해줬고 23년 2월 10일에 이제 공지사항이 업데이트가 됐어요. 뭐 이제 우리 뭐뭐뭐 할 거고 건강검진 어떻게 할 거고 언제 오세요? 그게 이제 2월 21일입니다. 그래서 일정만 보시면 10월 14일에 시작이 돼서 신원조회 건강검진이 지금 23년 2월 21일 거의 한 4개월 넘게 소요가 되는 일정이죠. 그리고 3차 면접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3차 면접을 이제 그 공항동 본사 가서 봤는데 제일 중요시하게 여겼던 건 짧게 좀 말해라. 제발 짧게 얘기해라 였습니다. 이게 면접관과 지원자의 의견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 준비한 학생들은 날 어떻게든 보여줘야 해 이건 것 같고 면접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모든 부분을 지금 평가하고 있고요. 지원자분들 진정하세요. 우리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간단하게만 말씀하셔도 우리 여러분 다 평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괜찮아 괜찮아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어쩔 수 없긴 합니다. 근데 이제 3차 면접에서 떨어지는 케이스들은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저도 물론 유튜브 채널에 이렇게 영상 올리기는 하지만 일반 기업 그 영상을 보시면 심층 면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3차까지 가게 되면 학생들이 심층 면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관련된 영상을 많이 찾아보는데 대한항공은 그 승무원은 심층 면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기승전결로 얘기를 하시게 되면 이 다대다 면접 자체를 이해를 못 하신 거고 이 직무 자체를 분석을 잘못하신 거예요. 승무원은 그렇게 길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면접 자체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정말 유명한 채널들 보면 뭐 이제 보통 앉아서 장시간 면접을 보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준비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승무직이고 객실은 절대 그렇게 면접을 보지 않잖아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TMI를 준비를 해가시는 거죠. 내가 그래 1차도 이렇게 열심히 해서 붙었고 2차도 나 정말 다 보여주고 싶었는데 너무 짧게 봐서 못 보여줬어. 3차 이번에 내가 정말 열심히 할 거야. 그래서 소위 망했다 그러죠. 좀 안 되는 경우들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마지막 날인 면접관들이 제발 좀 짧게 얘기하세요. 말 자르고 그만 얘기하세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게 얘기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충분히 저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고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직무 분석이 일단 첫 번째 돼야 되고
이 직무를 면접을 볼 때 이 면접관이 보는 포인트가 뭔지 분석이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일반 기업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3차 면접을 잘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차 면접 때도 질문은 한 3개 정도 물어봤었고요. 3개 플러스 알파, 물론 2차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몇 가지를 더 물어보시긴 하셨지만 질문이 그런 질문의 틀이 그렇게 기본 질문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차는 물론 질문 이해도는 높아졌지만 면접관의 의도 파악에 있어서 좀 다소 아쉬운 점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3차를 이제 앞으로 준비를 하실 때는 승무원 면접 다대다로 보지 간단 명료하고 정확하게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분들은 길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그럼 임팩트 있게 나의 에피소드를 어떻게 전달을 할까?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면접 준비를 해주시면 다음번 공채 때는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요. 절대 여러분들이 이제 승무원 면접 준비하실 때는 일반 기업의 심층 면접처럼 준비하시면 안 된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오늘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렇게 영상을 제가 또 원테이크로 이렇게 찍어보니까 한 30분짜리가 됐는데 제가 편집을 하면 몇 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제가 그냥 80%의 대부분의 학생들의 이야기를 드린 거고 사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 케이스에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개별적으로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이 영상을 활용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영상을 촬영한 날짜가 2월 11일이거든요. 이후에 이게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공채에서 그때는 제가 또 업데이트 되는 부분들을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는 새로운 영상들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유튜브 조금 더 활발하게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